태극기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 민족의 깃발이고 우리나라의 깃발이지요. 오늘은 셋단자 700강을 기념해서 우리의 깃발인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깃발이란 무엇인가 깃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깃발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그 깃발에 대한 해당 공동체의 사상이나 목적을 표현하여 대내유적으로 자신들의 태도나 주장을 알리기 위함이지요.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우리의 깃발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태극기 안에 우리 민족의 사상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이를 우리 모두가 동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를 통해 우리의 태도와 주장을 세계 만방에 알리려 함이지요. 깃발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깃발은 해당 공동체의 권유이며 공동체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깃발인 태극기의 역사는 조선 말기인 고종 황제 때 논의가 시작되었고 1883년에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되어 공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인 1949년에 음양과 사교의 배치안을 결정한 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지요. 태극기의 원형은 6세기에 백제 때에도 있었고 조선 왕실의 상징이었던 어기도 태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의 모습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은 있지만 이들이 태극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극기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태극기에는 중앙에 원형의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서리에 사괴가 있지요. 중앙의 태극 문양은 우주의 근원을 상징하고 네 모서리의 사괴는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 문양과 사괴가 있어서 우주 만물의 탄생과 자연의 순환을 형상화하면서 우주의 원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창하지요. 한 나라의 국기인 깃발에 우주를 담고 있으니 마치 우리나라가 우주에 대해 세계를 대표하는 듯하여 이것만으로도 웅장한 무엇을 가지게 합니다. 태극기는 태극과 사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태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태극이란 무엇일까요? 태극은 동양 고대 사상에서 우주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태극으로 설정하여 우주 생성 원리를 설명하기에 동양 사상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태극입니다. 태극을 한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클 태자는 크다는 뜻도 있고 처음이란 뜻도 있는데 큰 태자와 점 주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큰 태자는 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 주자는 점입니다.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 태자는 큰 사람의 다리 아래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람의 씨가 한 사람의 시작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클 태자는 이처럼 큰 사람의 다리 아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생산을 위한 아버지의 씨를 표현한 것이죠. 그 씨가 바로 한 사람의 시작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 태자는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처음 또는 시작이란 뜻도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에 대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씨가 또 한 명의 생명을 출현시켜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다할 극자를 보겠습니다. 다할 극자는 다하다는 뜻도 있고 만나다는 뜻도 있죠. 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끝나고 결국 다른 상황을 만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다할 극자는 나무 목자와 빠를 극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부스로 사용되게 되면 공동체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번에도 공동체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빠를 극자는 빠르다는 뜻이 있는데 적응 속도가 빠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할 극자는 공동체는 빠르게 다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 사는 공동체는 빠르게 다음 상황에 적응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재빨리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죠. 인류 공동체는 그렇게 적응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할 극자는 공동체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다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환경이 출현됐을 때 빠르게 적응하여 다른 환경을 만나는 것이기에 다한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해서 어떤 사건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극을 처음 만남 또는 처음 사건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의 첫 만남이 태극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첫 과정에서 맨 처음 이벤트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태극이라 정의한 것이죠.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첫 번째 이벤트를 태극이라 정의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론 중에서 우주 생성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를 참고한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실행으로 옮긴 첫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첫째 날의 상황입니다. 그 첫째 날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한 사건은 빛이 생겨난 것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날에 생겨진 사건입니다. 이 첫날의 사건이 바로 태극입니다. 태극기의 문양은 이 첫날에 두 사건을 형성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태극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태극의 문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극기 안에는 동그란 모양의 태극 문양이 있지요. 이 동그란 문양 안에 물결 모양의 기준을 정해서 위에는 빨강, 아래는 파랑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때 빨강은 양이고 파랑은 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첫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 첫날에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빛이 생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빛과 어둠이 나눠진 사건이지요. 태극은 창조 첫날에 두 사건을 개념한 것입니다. 태극 안에는 양과 음이 결합되어 있는데 양과 음을 빨강과 파랑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양은 빛이고 음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양과 음을 일자로 반듯하게 연결시키지 않고 물결 모양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양과 음이 서로 구분되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며 역동적으로 결합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첫날에 빛이 있었고 빛은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깃발인 태극기에 태극 문양을 담았을까요? 깃발은 해당 공동체의 역사와 이상을 담은 공동체의 위침이고 상징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극은 우리 민족의 근본이고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처음 빛이 생긴 그 사건을 태극이라 했는데 우리 민족의 처음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왜 태극이 우리 깃발에 담겨야 하는지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상에 맨 처음 사람이 생겨난 곳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퍼져 이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거처를 정하고 삶을 영위했던 것이죠. 그 중에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빛을 향해서 해가 뜨는 방향으로 하염없이 이동했죠. 물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광활한 대륙을 지나서 해가 뜨는 곳으로 향해서 이동했던 사람, 즉 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드디어 대륙의 땅끝에 이르러서 동해바다를 만나게 되고 저 먼 바닷속에서 아침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감격하고 황홀해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라를 세워 그 이름을 아침의 나라라 정했지요. 그리고 훗날 우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정할 필요가 생기니 주저없이 처음 그 빛을 기억하고 그 빛을 태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깃발은 해당 공동체의 권위이며 공동체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태극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달성하려는 이상이며 의지이기에 우리 전체의 절대적인 지성이나 감성의 최고 형태로서 목표가 됩니다. 그 목표가 바로 첫 사건에 대한 기억인 것이고 전체를 아우르며 마지막에 대한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태극기에 담긴 태극의 상징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깃발인 태극기에 태극을 담은 것은 보기에 멋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쩐지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근사해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의무가 있고 당연히 우주의 끝도 헤아려야 한다는 우리 고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선언인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어쩐지 우리는 태극기를 사랑하고 태극기를 앞세웁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은 드뭅니다. 특이한 케이스지요. 대대로 우리 민족은 그 태극기를 자랑스러워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한가하며 독립운동하던 선조들이 그랬고
2002년 월드컵에서 온 나라가 태극기를 들고 응원할 때도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처럼 자기 국기에 간절한 국민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태극기는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기억과 소망을 표현하여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과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셋단자 600강에서 우리 국호 대한민국의 의미를 설명했었는데, 우리 국호는 한 글자로는 한이고 두 글자로는 한국이고 네 글자로는 대한민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미는 아침의 나라라 했었지요. 그저 분별 없는 무리들은 좋다면 아무거나 이름으로 정하고 깃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별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국호 한이 음차라면서 한자의 뜻은 없고 그저 음만 빌려 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지도층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익숙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창피스럽게 음차로 국호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든 논쟁에 앞서 우리 선조들을 모독하는 일이고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던 역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국호를 생소한 문자도 아니고 주로 사용하는 문자를 가지고 스스로 뜻도 없는 음차로 사용하겠습니까?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의 뜻도 모른 채 근사해 보인다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좋아 보입니까? 개인이 이렇게 해도 문제인 것인데 대규모 공동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를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한자에 엄연한 뜻이 있는데 음차로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의아할 뿐입니다. 박살하고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태극에 대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근본이 확실한 그런 민족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 곳을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줄기차게 이동하면서 아침해를 바라봤습니다. 아침해가 뜨는 곳이 목적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태극을 만나는 최선의 방법이 동력에서 뜨는 아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침해가 뜨는 곳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우리들의 역사를 만들자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대륙을 관통하여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땅끝에 이르러 저 멀리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아침해를 맞이하는 이 땅에 나라를 세웠고 그 땅의 이름을 아침의 나라라 정했던 것이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민족은 대륙에서 밀려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일부러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깃발을 만들어야 할 때 당연히 빛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처음 빛이 생성된 그 사건을 의미하는 태극으로 정해서 우리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죠. 목적지를 정하고 이동하면서 나라를 세운 경우는 우리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빛을 향해 동으로 이동하면서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와 반대로 이동하면서 나라를 세운 경우도 있죠. 바로 미국의 건국 과정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200년 전에 처음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땅끝에 이르러 거기까지 자기들의 영토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지요. 우리는 빛을 향해 이동했지만 그들은 황금을 쫓으며 기회를 향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해 지는 방향으로 갔고 우리는 해 뜨는 방향으로 갔으며 그들은 황금 같은 길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근본을 찾아갔지요. 그들은 진리를 찾아간 것이고 우리는 명분을 찾아갔습니다. 목표를 보게 되면 누가 선비고 누가 아닌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어쨌든 가는 방향도 달랐고 목표도 달랐지만 묘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태극을 찾았던 우리의 목표의식은 민족성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이 땅을 지켰고 장롱안에 금은 보석을 꺼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성심성의를 다했었지요. 2002년 월드컵처럼 좋은 날에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신명나는 한바탕 놀이를 하는 민족도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유수한 석학들이 세운 이론이나 작품들도 필요에 따라서 가차없이 변경하고 새롭게 설계하여 사용하는 면에서도 주저함이 없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빛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명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깡패들도 명분을 찾습니다. 선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다 할 정도이지요. 우리는 우주의 태극을 선점했고 빛의 마지막도 책임질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분이 되어 질서의 재창조에 거침이 없는 유전자가 형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 많은 갈등에도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사불란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것도 우리의 특징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라 부르는 것은 깃발 안에 태극 문양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태극기의 태극은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극은 첫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를 성경의 천지창조 기록을 근거로 해석한다면 천지창조 첫날에 빛이 생성되었고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태극을 민족의 특성으로 정해서 깃발에 새긴 것은 우리 민족의 빛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빛의 민족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빛을 향해 동으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동해 바다를 만나게 되니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정했는데 해가 뜨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아침의 나라라 하고 한자로는 아침 한자에 나라국자를 사용해서 한국이라 표현했지요. 한 글자로는 한이고 두 글자로는 한국이고 네 글자로는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그 빛의 처음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태극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정해서 태극기를 만들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00강을 기념해서 우리의 깃발인 태극기의 태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